2000년 여름, 새 천년이 시작된 지 겨우 반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Y2K의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IMF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가족이 흩어지던 그 시절, 충청북도 만양읍에서 한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한소연, 18,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그 평범한 오후가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을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여고생이 없어졌대. 하지만 그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가출 많이 하잖아요. 부모는 울부짖었지만 세상은 각자의 생존에 바빴습니다. 기사 한 줄, 수색 열흘, 그리고 침묵. 그렇게 한소연은 가출 청소년 통계 속 숫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명의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그 여름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이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실종이 아닙니다. 침묵이 만든 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양읍은 충청북도 서북부에 자리한 작은 읍입니다. 지도에서도 손가락으로 짚기 어려울 만큼 작고 조용한 곳이지요. 2000년 당시 인구는 8,0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었습니다. 읍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만양천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여름이면 물장구 소리가 들렸고 겨울이면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천을 따라 좁은 국도가 이어졌고 그 길엔 오래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철물점, 슈퍼, 약국, 이발소, 대부분 70년대에 세워진 건물들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간판은 녹슬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읍사무소 맞은편에는 작은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 벽엔 범죄 없는 안전한 만양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비바람에 번진 그 글씨는 아무도 다시 칠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는 경찰 3명이 근무했습니다. 소장 1명과 순경 2명. 그들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음주 단속, 농기계 도난 신고, 그리고 가끔 있는 부부 싸움 정도였지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2000년의 만양은 새 천년의 희망보다 IMF의 상처가 더 짙게 남은 마을이었습니다. 읍내에 유일한 섬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00여 명의 주민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과 아이들뿐이었지요. 빈집이 늘어났고 학교는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만양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만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대의 지주이자 건설업자였지요. 읍의 절반이 그의 땅이었고 읍의회 의원들 절반이 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읍에서 유일한 3층 양옥이었고 대문 앞엔 돌사자 한 쌍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진수, 35세. 그는 만양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임용고시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힘으로 이곳에 자리를 얻었지요. 그는 학생들에게 까칠한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엄격했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만양고등학교는 읍에서 유일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전교생은 300명 남짓, 한 학년에 4개 반뿐이었죠. 학교는 야산 기슭에 자리했고 건물은 낡았으며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고 햇볕이 나면 먼지가 가득 날렸습니다. 학교 뒤편에는 울창한 숲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곳을 뒷산이라 불렀습니다.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서로를 피해 숨는 공간이었지요. 그 시절 만양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청주에서 오는 버스 한 대가 읍을 관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읍사무소 앞에 있었고 낡은 철제 지붕 아래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은 읍내 몇 개뿐이었고 골목은 칠흑 같았지요. 밤 9시면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10시가 되면 거리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때도 불이 꺼지지 않던 곳은 PC방과 비디오 가게, 그리고 술집 몇 곳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누가 누구의 친척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았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떤 비밀은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아프게 왜 그래? 그 말이 진실을 덮었습니다. 만양에는 오래된 질서가 있었습니다. 읍의 유지, 공무원, 교사들이 양반으로 통했고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지요. 파출소장조차 박만식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는 법보다 인맥이, 정의보다 돈이 더 강한 세상이었지요. 그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표면 아래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지 마라. 여자애들은 특히 조심해라.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서서히 퍼졌습니다. 1998년 인근 면에서 중학생 한 명이 사라졌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였지요. 그 사건은 가출 후 귀가로 종결됐습니다. 이듬해엔 만양고 여학생이 돌연 자퇴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이라 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선생님과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 학생은 조용히 서울로 떠났습니다. 2000년 봄 만양천 정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박만식의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였습니다. 하천을 준설하고 산책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지요.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천 주변엔 펜스가 세워졌고 밤이 되면 그곳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사람들은 짜증이 났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한소연이 사라졌습니다. 그날까지 만양은 겉보기엔 평화로운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썩어가던 무언가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양의 어둠은 하천만큼이나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괴물은 이미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2000년 7월 12일 수요일,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33도, 습도는 80%를 넘었지요. 만양읍의 거리는 아지랑이로 일렁였고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한소연은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만양고등학교 하복 차림이었지요. 단발머리를 하고 낡은 검은색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 3권, 공책과 필통,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전부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인사한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한소연의 집에서 학교까지는 1.5km. 천천히 걸어도 20분이면 닿는 거리였지요. 그녀는 매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읍내를 지나 만양천 다리를 건너고 북쪽 야산 아래 자리한 학교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학교 앞 문방구 주인 김영자 씨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소연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녀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담임은 박진수 교사였습니다. 태도도 좋았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의 진술이었지요. 점심시간 친구 이미영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종례가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했습니다. 같이 가자. 이미영의 제안에 한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친구 만나고 갈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학교 매점 주인 정순희 씨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 하나를 샀어요. 혼자였어요. 그리고 교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한소연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CCTV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 만영에는 단 한 대의 카메라도 없었지요. 오후 6시. 어머니 윤미숙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집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못 봤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시 30분경.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최태식 씨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이 하천둑을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8시, 9시. 아버지 한기철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소연이가 아직 안 왔어요. 아내의 얼굴을 본 그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곧장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가출입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윤미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수색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마을을 돌았습니다. 골목마다, 상점마다, 친구의 집까지 찾아다녔지만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7월 13일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지만 한소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은 다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제발 수색 좀 해주세요. 오전 8시. 만양천 하류 공사장에서 한 주민이 검은색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교과서, 공책, 그리고 이름표. 만양고 2학년 3반 한소연. 오전 9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가방은 풀숲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방끈은 끊어져 있었지만 지갑 안에 돈은 그대로였지요.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신발도 옷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듯 사라졌습니다. 오전 11시 소식이 퍼졌습니다. 여고생이 실종됐대. 가방이 하천에서 나왔대. 마을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곧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 가출 아니겠어? 소문은 냉정했습니다. 부모의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소연아, 어디 있니? 어머니의 절규가 하천을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오후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5명, 의용소방대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야산 기슭을 따라 온종일 찾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별이 떴습니다. 그러나 한소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 7월 12일. 그날 만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소연은 누구를 만났던 걸까요? 왜 하천 쪽으로 향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범인만 빼고는 말이지요. 7월 13일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만양파출소는 청주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고 형사 2명이 파견되었지요. 경찰 7명, 소방대원 15명, 자원봉사자 20명. 작은 읍에서는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수색은 가방이 발견된 만양천 하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천을 따라 상류 2km, 하류 3km 구간이었습니다. 잠수부가 투입됐지만 시야는 흐렸습니다. 장마로 불어난 물은 흙탕물이었지요. 하천 바닥에는 쓰레기뿐이었습니다.
당시 잠수 작업에 참여했던 소방대원 김재훈 씨의 말입니다. 자전거 바퀴, 폐타이어, 비닐봉지, 깨진 유리병. 시체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주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포클레인 및 자재 더미, 컨테이너 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산 쪽 수색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뒷산에서 시작해 인근 임야까지 경찰견이 투입되었지요. 하지만 열흘 동안 발견된 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오전 8시 학교 도착, 오후 3시 30분 하교. 여기까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목격은 오후 4시 30분 학교 매점이었습니다. 그 후 2시간 반. 그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후 7시 30분. 공사장 인부가 본 여학생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여학생 같았어요.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CCTV도 교통카드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 2시간 반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지워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구, 교사, 이웃 모두 확인했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주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어머니는 이웃이 증언할 만큼 집에 있었지요.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옆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옆반 친구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명, 2학년 1반의 남학생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편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경찰은 집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도 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박진수 교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연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지요. 하지만 일주일 후 익명의 편지가 파출소 우체통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선생을 조사해보세요. 그 사람 이상해요. 경찰은 다시 박진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격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는 불완전했습니다. 5시까지 학교에 있었고 그 후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없었습니다. 차량도 조사했지만 혈흔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 감식은 고비용이었고 당시에는 쉽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7월 하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천 공사장을 다시 봐요.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위였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8월 초 한소연의 집 대문 옆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모른다. 새 글자였습니다. 누가 언제 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7월 20일쯤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 윤미숙의 말이었습니다. 범인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마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범인이 이 마을에 있는 거 아냐? 밤엔 나가지 말자. 두려움이 퍼졌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출이지 뭐. 그 집 형편이 어려웠다던데. 피해자는 점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소연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것입니다. 7월 20일 청주시의 ATM에서 5만 원. 경찰은 흥분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가출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CCTV를 확인했지만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슷한 키와 체형의 인물.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출로 종결합니다. 사건은 그렇게 닫혔습니다. 파일에는 2000 실종-17점. 한소연은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이유도 대문의 낙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출이었다면
왜 그 가방을 버렸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 벽에 모른다고 썼던 걸까요? 진실은 멈춘 시계처럼 그날의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마냥은 그렇게 침묵 속으로 잠겨버린 것이지요. 7월 14일 사건 발생 이틀 후였습니다. 지역신문 충북일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3면 하단 불과 10cm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냥은 여고생 실종 경찰 수색 중. 사진은 없었습니다. 기사는 단순했습니다. 실종 일시, 장소, 인적 사항.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자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파출소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기사였지요. 7월 16일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냥 실종 여고생 가방 발견, 하천서 수색 계속. 여전히 사진은 없었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가출, 범죄가 아니라 가정 문제로. 언론의 관심은 그렇게 식어갔습니다. 7월 말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짧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인터뷰가 방영됐고 윤미숙은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방송은 밤 10시였습니다. 시청률은 2%도 되지 않았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IMF는 끝났다고 했지만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숙인이 넘쳐났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언론이 집중한 건 다른 뉴스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우그룹 해체, 경제 회복 전망. 한 시골 여고생의 실종은 뉴스 가치가 없었지요. 요즘 애들 가출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은 사회 문제로 취급받았습니다. 한소연도 그중 하나로 치부되었습니다. 8월 중순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역시 가출이었네. 부모가 뭘 잘못했겠지. 근거 없는 말들이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PC통신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냥 실종 여고생 아는 사람? 댓글은 몇 개뿐이었습니다. 또 가출이겠지. 부모가 관심 좀 줬어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터넷은 느렸고 정보는 금세 잊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신문 몇 장과 방송 한 편뿐이었지요. 처음엔 함께 걱정하던 주민들도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찾았대. 아직이래. 그럼 가출이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9월 학교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소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있었대. 임신했다더라. 모두 거짓이었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부모는 고립됐습니다. 윤미숙은 읍사무소 앞에서 내 딸을 찾아주세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걸었습니다. 불쌍함보다는 불편함이었지요. 10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충북일보의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마냥 실종 여고생 사건, 가출로 결론. 5줄짜리 기사였습니다. 그게 모든 기록의 끝이었지요. 2000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경제는 회복된다고 했지만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한소연의 실종은 그저 수많은 불행 중 하나였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떠났고 사회는 외면했습니다. 한소연은 통계 속 숫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가출 청소년 1명.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잊는 것이었지요. 그래야 일상이 계속될 수 있었으니까요. 마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 진실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 마냥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평온을 되찾은 척했습니다. 한소연의 부모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매주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없나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한기철은 청주, 대전, 서울까지 다니며 실종자 찾기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우리 딸을 찾습니다. 한소연, 2000년 7월 12일 실종.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2003년 한기철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지요.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더 이상 딸을 찾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윤미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면 딸의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옷장에는 여전히 한소연의 교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만양은 달라졌습니다. 하천이 정비되고 자전거 도로가 생겼습니다. 가방이 발견됐던 자리는 이제 화단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이 세워지고 벤치가 놓였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산책로라 불렀습니다. 2006년 읍내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주택은 철거됐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2008년 만양고가 재건축됐습니다. 한소연의 교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책상도 의자도 모두 버려졌습니다. 새 교장은 20년 전 이 학교에서 학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교사로 남았습니다. 2010년 그는 교감이 되었고 아버지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살았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까칠한 교감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2010년 한소연의 집이 철거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윤미숙은 울며 집을 떠났습니다. 소연이가 돌아오면 어떡해요? 여기를 못 찾잖아요. 그러나 철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에 있던 낙서 모른다. 그것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사진과 교복, 경찰이 돌려준 가방을 들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기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소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 찾았어. 시간은 가혹했습니다. 2000년에 학생이던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고 한소연의 친구들도 대부분 만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2015년 만양읍에 대형마트가 생겼습니다. CCTV가 설치됐고 거리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변화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게 지나갔으니까요. 2016년 한 인터넷 게시판에 한소연 사건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2000년 만양 여고생 실종 사건 아는 사람? 댓글은 몇 개뿐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봄. 그냥 가출이지 뭐.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만양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 괜히 들춰내지 마. 침묵이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은 남았습니다. 밤에 만양천을 지나던 이들이 말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고요. 바람 소리겠지. 사람들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그 길을 걷는 이는 없었습니다. 2017년 파출소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오래된 사건 파일들이 정리되었습니다. 2000 실종 -17점 한소연 가출 추정. 그 파일은 서버 속 데이터로 남았습니다. 누구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2018년 박만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엔 도의원, 군수, 읍장까지 참석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진수는 이제 만양고의 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윤미숙은 70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소연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제발. 그녀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만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페가 생기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좁아졌습니다. 한소연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래된 바람처럼 잊혀졌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2020년 세상은 멈췄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걸 멈춰 세웠지요. 그러나 한 사람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만양천을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양천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물길 위로 자전거와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물속 어딘가에 20년 전의 비밀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듯한 여름이었습니다. 만양읍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지요. 거리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양고 2학년 여학생 이은아가 사라졌습니다. 17살. 방과 후 보충 수업을 마치고 오후 7시에 학교를 나섰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그녀는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9시 부모가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경찰은 즉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만양천 근처였습니다. 오후 7시 20분 이후 전원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견이 투입되었습니다. 오전 8시 만양천 하류 둑길에서 이은아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검은색 책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교과서와 필통, 노트가 들어 있었지요.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청주경찰서 강력팀이 투입됐습니다. 팀장, 형사 한주원, 38살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장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자료를 검토하던 중 20년 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 7월 12일, 같은 장소, 한소연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파일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출 추정, 종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방식, 같은 계절. 20년의 시차를 둔 복사판 같았지요. 우연치고는 너무 비슷합니다. 한주원은 보고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게. 한주원은 2000년 사건 파일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조사 기록은 얇았습니다. 목격자 진술, 수색 보고서, 그리고 가출 추정 결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당시 담당이었던 박영수 전 파출소장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박영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주원은 집요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어요. 그게 본인이라는 증거는 있었습니까? 박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일지를 다시 뒤지던 한주원은 한 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7월 28일 상부 지시로 수사 축소. 상부 지시.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그는 전직 형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은퇴했지만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사건을 조용히 묻으라고 했죠. 지역, 유지 쪽에서. 누구입니까? 박만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양에서 가장 힘이 센 인물이었어요. 박만식. 한주원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사망. 아들 박진수, 현재 만양고 교장. 그는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2000년 당시 국어교사. 그리고 한소연의 담임이었습니다. 담임이었군요. 한주원은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만양고 교장실. 마스크를 쓴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가출 아니었습니까? 재조사 중입니다. 당시 담임이셨죠? 네, 그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학생을 본 게 언제입니까? 수업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후 3시쯤요. 그 후에는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손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주원은 당시 학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하지만 한 사람, 이미영이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며칠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부른다고요. 박진수 선생님입니까? 네. 상담이라고 했는데 불안해 보였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박 선생님 아버지가 힘이 셌으니까요. 그는 익명 제보 편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박진수 선생을 조사해 보세요.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3명의 필체와 유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썼어요. 한 글자씩 돌아가며. 박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자주 불렀거든요. 상담실로요. 문을 잠그고 뭘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온 애들 표정이 안 좋았어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증은 없었습니다. 2020년 8월 수색은 계속됐지만 이은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주원은 이은하의 담임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교장이 담임이라니 이상했지요. 왜 맡으셨습니까? 본인이 원했습니다. 한 반만 맡겠다고. 2020년 10월 만양고 구관 건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한주원은 현장을 주시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인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관 2층 교실 바닥 밑 녹슨 이름표 하나였습니다. 만양고등학교 한소연 국과수 감식 결과 천 조각과 머리핀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첫 번째는 한소연, 두 번째는 박진수였습니다. 이게 뭐죠? 한주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그 교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1년 3월 30일 박진수는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날 학생을 본 적 없습니다.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교실 바닥에서 당신의 DNA가 나왔습니까?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의 일기장에서 2000년 7월 12일자 페이지가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수 집 마당을 파보세요. 20년 전에 뭔가 묻었어요.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5m 아래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여성용, 사이즈 240점. 한소연의 신발 사이즈와 같았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만양은 다시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재조명된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 채널들이 앞다투어 취재에 나섰습니다. 20년 전 진실, 지금 밝혀진다. 만양 실종 사건의 충격적 반전,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샵만양 사건 샵한소연을 찾습니다. 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유튜버들이 관련 영상을 쏟아냈고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뭐 했어? 권력이 진실을 덮었네. 박진수 구속해라.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DNA가 검출됐다고 해서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교실은 수많은 교사와 학생이 사용했습니다. 그 주장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증거였습니다. 운동화도 머리핀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망설였습니다. 시체도 목격자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정황은 있지만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습니다. 담당 검사의 말이었습니다. 2021년 5월 박진수는 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유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 모두가 이유를 알고 있었지요. 그는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냥 주민들은 갈라졌습니다. 원래 수상했잖아. 증거도 없이 범인 취급하면 안 되지. 세대 간 갈등도 생겼습니다. 젊은 세대는 분노했고 나이 든 세대는 법으로 판단해야지 라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해 여름 윤미숙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71살,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딸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싶어요. 그래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물이 전국을 울렸습니다. 여론은 뜨거웠지만 수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한주원 형사는 모든 가능성을 추적했습니다. 박진수의 이동 경로를, 통행료, 기록을. 하지만 20년 전의 자료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기억도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은아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끊겼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한소연 실종 21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만양천 근처 작은 추모 공간, 표지판과 꽃, 그리고 사진. 환하게 웃는 18살의 한소연이 있었습니다. 윤미숙이 꽃을 놓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아직 널 찾고 있어. 어디 있니? 제발 소식 좀 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모식장 밖에서는 박진수를 지지하는 이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만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박진수는 법적으로 무죄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선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게 정의냐? 또 권력이 이겼네. SNS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한주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윤미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식었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만양 사건은 다시 잊혀져 갔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만양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유죄였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만양천에 눈이 내렸습니다. 추모 공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윤미숙은 매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소연아, 춥지? 엄마가 왔어. 한소연의 친구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그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들은 죄책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추측이 떠돌았습니다. 공범이 있을 거야. 경찰이 덮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소연도 이은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만양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며 웃고 떠듭니다. 추모 공간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리는 이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만양고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이곳에 실종된 선배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윤미숙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 딸을 만날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제 사건이네. 안타깝지.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혹은 땅속 어딘가에 진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드러날 그날을 기다리며 괴물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진수 때문이야. 하지만 정말 그 한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20년 전 한소연이 사라졌을 때 마을은 외면했습니다. 요즘 애들 가출 많이 하잖아. 그 한마디로 수사는 멈췄습니다. 언론은 관심을 끊었고 경찰은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괴물을 만든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2021년 진실이 드러날 뻔했지만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끝까지 추구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더 파헤치면 다칠 수도 있어.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실종된 것은 한소연과 이은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과 정의감, 그리고 기억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괴물은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외면 속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잊지 마세요. 잊히는 순간 괴물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실종의 기록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마냥 여름의 그림자였습니다. 기억은 정의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